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파산관제 사건이 최신 경향, 오늘 한번 2021년 1월 7일,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 2021년 1월 11일 선고 예정입니다. 1회 집회는 4월 9일 예정되어 있는 총 10건의 사건을 검토한 겁니다. 115기 10건 중에 과연 좀 문제될 만한 거, 환가하거나 아니면 집중 조사해야 될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러니까 환가 예상 및 집중 조사 예상되는 총 5건은 어떤 내용이냐면, 첫 번째, 미혼인 오빠의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가,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교통사고를 무보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제 동승자를 이제 상해에 입힌 교통사고를 냈는데, 당연히 이제 그건 국가에서 물어주죠. 동부화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그 다친 사람의 어떤 손해배상을 보험회사, 손해보험협회에서 어떤 국가 공제사업으로 물어준 다음에 이제 구상금 청구를 하죠. 오빠한테, 사고자한테. 그 구상금 채무가 아마 오빠가 먼저 죽고 이제 부친, 미혼이었으니까 아마 부친에게 상속되고, 부친이 이제 원래는 이제 엄밀하게는 뭐 어머니까지 부모에게 상속되고, 부친이 이제 사망해서 그 부친이 빚이 또 채무자에게 상속됩니다. 다만 요거는 이제 한정승인 한도 내에서 또 상속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부친이 여기까지 와서 뭐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큰 문제는 안 되죠. 근데 이제 부친이 보니까 그 지방에, 고향에 논이 있습니다. 논이 한 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시골 땅도 많이 올랐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자의 어떤 형제 자매들이 5명인가 그래요. 근데 어머니까지 해서 총 채무자의 지분은 13분의 2입니다. 13분의 1을 논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00, 1000 조금 안 돼요. 공시가상으로. 그러니까 그 상속 지분을 뭐 가족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지분을 넘기고 그 대가를 이제 파산재산에 편입해서 이제 환가해야 되는 사건입니다. 일종의 이거는 미등기 상속 지분을 이제 환가하는 거죠. 엄밀하게 하면 이제 상속 협의 분할로 참여할 수도 있고, 뭐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참여하는 거죠. 이거는. 그래서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한정 승인 후 상속 재산 파산 사건입니다. 이거는 사망 당시 예금은 100여만 원에 불과하나 사망 전 10여일 전에 뭐 이렇게 통장에서 수천만 원 인출돼요. 그래서 그게 뭐 정당한 인출이면 큰 문제는 안 되지만,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, 근데 그거는 사실 또 한정승인한 채무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. 또 망인의 어떤 뭐 망인이 그 인출을 했으면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? 그쵸?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일단 한번 물어는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또 상속인의 카드값 대납을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혹시 그 이를 부인할 수 있는지,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사건입니다. 이거는 정식의 상속재산 파산 사건입니다. 한정승인 후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 여파로 갈빗집을 폐업을 했습니다. 2020년 9월 달에 폐업을 했지만 뭐 채무가 한 10억 넘어요. 보니까 뭐 반드시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고 사채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채무가 너무 많아서 뭐 운영해야 실익이 없어서 폐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재산은 없습니다. 보증금 1000에 해약환급이 6천만 원 있고, 특이한 건 이제 오피스텔을 2채를 2012년에 1억 1000에 샀는데, 이제 뭐 대출 정도 끼고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은데, 최근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. 전세를 줬어요.
1억 원에.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뭐 근저당은 다 갚았으니까 이게 이제 우선권이 있죠. 임차보증금. 임차보증금을 다 물어주면 오피스텔이 실제 한가 매각 실익이 있을지 의문시되지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. 뭐 지금 KB 시세에는 뭐 한 1억 500? 그러니까 뭐 한 500 정도 깐들깐들하고 실제 이제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지를 이제 궁리 중입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재단 채권이 워낙 많아서 뭐 요 해약 환급금 일부는 환가한 다음에 국세라든가 이런 거 내고 이제 종결을 하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은 못할 사건 같습니다. 네 번째는 이 3, 4가 이제 모녀 파산인데 4번은 이제 보험해약 환급금이 딸은 한 8천 정도, 빚은 물론 이제 한 9천 정도 빼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단 채권 변제의 폐지 예정입니다. 다섯 번째는 이것도 정식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사망 당시에 예금이 1,300만원 있고 이것도 이제 부모가 상속을 받은 건데요. 자녀가 먼저 죽어서. 근데 뭐 통장 내역을 보면 수많은 거래가 있는데 뭐 융주정업도 하신 것 같고 돌아가신 분이. 다만 이제 그 통장으로 이제 상당한 돈이 거래가 됐는데 빠져나가거나 그 부분을 과연 부모들은 모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고 뭐 이제 불문 종결할 수도 있고 그 예금 갖고 이제 채권자들 나눠주고 끝내야 될 사건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보면 총 보험 해약 환급금이 문제되는 사건이 2건이고요. 상속재산 파산,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상속 부동산을 환가해야 될 게 1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 관련해서 편파 행위가 이제 인정될지 안 될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 있고,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보험 관련이 2건, 상속 관련이 3건.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 늘 일어나는 건 요 보편상자 정도입니다. 보험금, 보험해약 환급금, 그 다음에 뭐 그 정도, 보증금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편파행위가 이제 유심히 보면 편파행위 내지 사행위가 좀 문제될 사안은 이건 계좌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봐야죠. 부동산 처분 내역, 양대 산맥이죠. 부동산 처분 후에 그 재산을 편파 변제하는 경우,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을 편파 변제하는 경우, 그 다음에 벌어들인 소득이나 어떤 그 대출금을 편파 변제하는 경우, 그건 이제 금융거래 내역이 나오죠. 보험해약 환급금을 편파 변제하는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 쟁점이 뭐 역시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최근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. 상속재산 파산도 문제가 되고, 그 다음에 상속인의 파산도 문제가 되고, 상속재산 협의 분할도 문제가 많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최근에 어떤 코로나 파산 아니면 경쟁 격화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, 이게 늘상 뭐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워낙 높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지금 높죠. 정부에서도 이제 오락가락 하죠. 뭐 태권도장은 되고 어디는 안 되고, 헬스장은 안 되고, 그죠? 카페는 되고, 카페는 안 되고, 음식점은 되고, 뭐 중구난방이죠 지금 사실은. 헬스장은 또 뭐 애들만 된다고 또 해서 또 불만이 있죠. 하여튼 자영업이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도 더 어려워졌죠. 원래 어려운데 코로나가 아주 직격탄을 내리고,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은 사실상 상당수 지금은 오히려 좀 덜하고,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료됐을 때 오히려 더 이제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달에 선고 예정인 115기 사건,
10건에 대해서 최근 파산 사건의 어떤 경향, 관제 사건의 경향, 뭐 신청 사건이니까 신청이 들어와야지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 개인 파산의 경향이라고 봐도 되죠.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, 나하고 비슷한 케이스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뭐 개인 파산을 한번 고려하실 분들은 고려하시고, 그 다음에 상속 관련해서도 한정 승인 후에 상속재산 파산을 과감하게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고, 그 다음에 뭐 좀 걸리는 게 있다, 부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민법상의 어떤 임의 번제라도 해서 빨리 그 청산 절차를, 변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은 여기서 지금 한 건 중에 한 분은 상당수를 좀 파산을 10월 20일 날 냈는데 한 8월 9월 이때 좀 1000만원 이상을 해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한 사실 10억 정도 빚을 진 분이 그 뭐 사채 이자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1000만원은 사실 눈 깜짝할 새에 나가죠.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뭐 조사를 해보고, 아마 이자라든가 생활비 돌려막기에 다 썼을 것 같아요. 남는 금액이 이제 아까 한 600 몇만원 갖고, 그거라도 이제 뭐 채권자들 일부 그래봐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4대 보험공단인데 거기 나눠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럼 보험도 이제 상대적인 거죠. 그렇죠? 상대적인 거죠. 이분은 이제 워낙 빚이 많고 이제 이자가 낼 게 많고 지출 내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0만원도 금방 나가는 거지만, 뭐 한 빚이 한 수천만 원인데 신청 직전에 뭐 한 1000만원 정도 해약을 했다,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거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월 선고 예정인 110억이 10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